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 바로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 질환이죠.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치료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 그리고 마치 뇌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첨단 영상 기술, CT 관류 영상, 그러니까 CTP와 MR 관류 영상, MRP에 초점을 맞출 텐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이대서울병원 건강정보부터 여러 연구 논문, 또 뇌졸중 임상 동향 보고서까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뇌졸중에서 왜 시간이 생명인지, 그리고 이 CTP와 MRP가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그걸 이해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뇌졸중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 골든타임 안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를 시작하느냐가 환자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되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럼 먼저 뇌졸중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오늘은 주로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골든타임이잖아요. 이대서울병원 자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던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골든타임. 이건 말 그대로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또 환자가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대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보통 증상이 생기고 나서 4시간 30분, 이 안에 병원에 오시면 정맥으로 혈전 녹이는 약, 그러니까 혈전 용해제, TPA라고 하는데요. 이걸 투여해 볼 수 있어요. 아, 4시간 반.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든타임 개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시간 개념이 조금 더 유연해졌어요. 아, 그래요? 그 골든타임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더 길게? 정확히 말하면 치료 가능한 시간이 늘어난 환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던이나 디퓨즈3 같은 아주 중요한 임상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연구들 덕분에 오늘 저희가 자세히 다룰 CTB나 MRME 같은 첨단 영상 검사를 통해서요. 아직 살릴 수 있는 뇌 영역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증상 발생하고 나서 최대 24시간까지도요. 24시간요? 네. 동맥을 통해서 직접 혈전을 빼내는 시술,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심장협회나 뇌졸중학회 가이드라인도 이걸 반영하고 있고요. 이야, 24시간까지 정말 획기적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간은 중요하겠죠. 그 사이에도 뇌는 계속 손상되는 걸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뇌는 산소 공급이 아주 잠깐만 중단돼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든요. UCLA 연구 결과를 보면 치료가 늦어질수록 매분 1분마다 약 200만 개의 뇌 신경세포가 죽어나간다고 해요. 매분 200만 개요? 와. 네, 그리고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섬유는 매분 12km 길이만큼 사라진다고 하고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죠. 이렇게 한번 손상된 뇌는 아시다시피 심각한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요. 이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매분 200만 개. 정말 천각을 다투는 상황이네요. 근데 아까 이대서울병원 자료 언급하셨는데 거기 보면 좀 안타깝게도 60에서 70% 정도의 환자가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가 설마 내가 뇌졸중일까? 이렇게 증상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예요. 아, 네. 네.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말이 좀 어눌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죠. 네네. 혹은 민간요법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시다가 병원 방문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어떤 증상들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인 뇌졸중 의심 증상,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정말 갑자기요?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한쪽 팔다리. 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또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잘 안 보이는 증상. 아주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죠. 아, 이 중에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특히 그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걸
일과성 허혈 갈짝이라고 부른다던데 괜찮아졌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되겠군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잠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걸 수 있는데 그게 곧 심각한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거든요. 아, 경고 신호. 네,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대서울병원 자료에서도 평소에 집이나 직장 근처에 뇌졸중 전문 치료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요. 네, 위치 파악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졸중 진단과 치료 결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첨단 영상기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CTP와 MRP. 의사 선생님들이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뇌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딱 결정하시는 건가요? 네, CTP 즉 CT 관류 영상 그리고 MRP, MR 관류 영상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뇌의 혈액순환 상태, 다시 말해 관류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핵심 목표는 같아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뇌 영역, 이걸 뇌경색 중심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직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치료를 통해 살릴 수 있는 뇌 영역, 이걸 허혈성 반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아, 뇌경색 중심부랑 허혈성 반음형. 마치 불이 나서 완전히 타버린 부분하고 아직 불길이 닿진 않았지만 연기에 그을려서 위험한 주변 부분을 구분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살릴 수 있는 영역, 즉 반음형이 이미 손상된 중심부보다 충분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늦은 시간이라도 혈전 제거술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특히 증상이 생기고 나서 6시간이 넘은 환자들한테는 이 영상 정보가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던이나 디퓨즈 트리 같은 연구들이 바로 이 영상 기준을 사용해서 그 늦은 시간창, 레이트 윈도우 환자 치료의 길을 열었던 거죠. 네. 그럼 먼저 CT 관류 영상, CTP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CT 촬영하면서 조영제라는 약물을 주입해서 뇌 혈류를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CTP는요, 촬영 자체는 아주 짧아요. 한 1분? 1분 만에요? 네, 그동안 팔의 정맥으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거죠. 그럼 이제 조영제가 혈관 타고 뇌로 쭉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데 그 과정을 CT로 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이걸 분석해서 여러 종류의 지도를 만들어줍니다. 뇌 혈액 순환 지도 같은 거죠. 지도요? 어떤 종류의 지도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면 뇌 혈류량 CBF 지도, 또 뇌 혈액량 CVB 지도, 혈액이 평균적으로 통과하는 시간 MTT 지도, 혈액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Tmax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좀 복잡하게 들리네요. 네, 용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혈액이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빨리 뇌 조직에 도달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사들은 이 여러 지도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아, 여기는 혈류가 심각하게 줄었구나. 즉, 뇌경색 중심부다. 여기는 혈류는 아직 좀 남아있는데 도달 시간이 엄청 느리네. 여기가 허혈성 반음형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촬영 자체는 1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정말 빠르네요. 실제 촬영할 때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나요? 아까 크리스텐슨 연구진 논문 같은 걸 보니 꽤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CTP는 응급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죠. 크리스텐슨 등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몇 가지 권장사항이 있어요. 보통 다른 CT 검사, 예를 들어 뇌 혈관을 보는 CT 혈관 조영술, CTA라고 하는데 이거랑 같이 시행하고요. 스캔 시간은 조영제가 뇌를 완전히 통과하는 걸 다 보려면 한 60초에서 70초 정도 충분히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아, 1분 넘게 찍는 거군요. 네,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방사선 피폭량은 당연히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걸 알라라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알라라. 네,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 선량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좋은 영상을 얻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선량은 필요합니다. 최근 장비들은 뇌의 꽤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커버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검사 과정이 좀 표준화되어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게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판독하나요? 자동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것도 쓰나요? 네, 맞습니다. 판독할 때는 임상시험에서도 많이 쓰이는 레이피드 같은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복잡한 계산을 막 해서 뇌경색 중심부랑 반음형 영역의 부피를 자동으로 딱 측정해주고 보통 색깔 지도로 보여주죠. 아, 색깔로요?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손상된 중심부는 붉은색 계열, 아직 살릴 가능성이 있는 반음형은 녹색 계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서 의료진이 한눈에 딱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와, CTP가 뇌 혈류 상태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니 정말 유용한 기술인데요. 하지만 뭐든 완벽할 순 없겠죠. 이 영상을 해석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나 혹시 잘못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CTP 해석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함정이 존재해요. 첫째는 영상의 품질 문제입니다. 촬영 중에 환자가 좀 움직이거나 스캔 시간이 부족하면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요. 아, 움직이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둘째, CTP는 어디까지나 혈류 상태를 반영하는 거지 MRI의 특정 기법, DWI라고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처럼 뇌 조직 자체의 손상을 직접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CTP 결과만으로 뇌 손상 정도를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측정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주 초기, 예를 들어 증상 발생 1시간 이내에는 뇌경색 중심부를 실제보다 크게 평가할 수도 있고요. 크게 평가한다고요? 네, 반대로 막혔던 혈관이 저절로 다시 뚫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또 중심부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영제 없이 찍은 기본 CT, 그러니까 NCCT 영상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분석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DWI는 손상을 직접 보여주고 CTP는 혈류를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DWI가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한 비가역적 손상, 그러니까 진짜 죽은 뇌 조직을 찾아내는 데는 MRI의 DWI가 CTP보다는 더 정확하다고 해요. CTP는 DWI랑 비교했을 때 개별 환자에서 뇌경색 중심부 크기를 추정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20ml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20ml. 꽤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또 해상도의 한계 때문에 아주 작은 뇌경색은 CTP에서 놓칠 수도 있고요. 오래된 만성 뇌경색 부위도 혈류가 낮게 보일 수 있어서 새로 생긴 급성 뇌경색이랑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발작이나 편두통 같은 다른 질환도 CTP에서는 급성 뇌경색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와, 생각보다 변수가 많네요.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CTP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는 건가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황에서 정말 빠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한계를 명확히 알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CTP의 장점과 또 주의할 점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한 축인 MR 관류 영상, MRP로 넘어가 보죠. 이건 CTP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루커마니 자료 같은 걸 보니 MRI 기기를 사용하고 가돌리님이라는 다른 종류의 조영제를 쓴다고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MRP는 MRI 장비를 이용해서 CTP와 유사한 원리로 뇌의 관류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가돌리늄이라는 조영제를 사용하고요. CTP처럼 뇌 혈류량, 혈액량, 통과 시간 등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듭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DWI, 확산 강조 영상과 보통 같이 시행된다는 점이에요. 아, DWI랑 같이요. 네. 이 DWI가 뇌경색으로 이미 손상된 조직을 아주 민감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MRP랑 DWI를 함께 보면 뇌경색 중심부와 허혈성 반음형을 CTP보다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하, 그럼 MRP의 장점은 CTP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거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죠. MRI니까요. 네, 그게 크네요. 둘째, DWI 덕분에 아주 초기거나 혹은 매우 작은 뇌경색을 발견하는데 CTP보다 더 민감합니다. 셋째, 조직 대조도가 뛰어나서 뇌졸중이 아닌데 뇌졸중처럼 보이는 질환들, 뇌졸중 유사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감별하는 데 더 유리해요. 뇌졸중 유사 질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심한 편두통 발작이 있거나 아니면 발작 후에 일시적으로 뇌졸중이랑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MRI는 이런 경우를 CTP보다 더 잘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레필로라는 연구진의 보고를 보면 MRI 기반으로 진단했을 때 불필요하게 혈전 용해수를 시행한 비율이 4.3%였는데 CTP 기반일 때는 8.6%로 더 높았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던 거죠. 즉 특이도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장점이 정말 뚜렷한데요. 그럼 단점은 없나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을 텐데요. 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검사 시간이 훨씬 길어요. CTP는 아까 1분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MRI는 DWI를 포함해서 필요한 영상들을 다 찍으려면 보통 5분에서 10분 혹은 그 이상 걸립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 시간 차이가 꽤 클 수 있죠. 아, 그렇죠. 시간이 중요한데. 네, 둘째, MRI 장비 자체가 CT보다 비싸고 또 모든 병원에서 24시간 응급 MRI 촬영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몸 안에 심장박동기라든지 금속 파편 같은 게 있는 환자분들은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MRI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조영제 없이 혈류를 측평하는 ASL, 동맥 스핀 표지라는 MRI 기법도 개발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CTP와 MRI 각각 장단점이 뚜렷한데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어떤 검사가 더 선호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걸까요? 특히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더 좋은 검사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여러 비교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CTP든 MRMP든 기존의 기본 CT, 즉 NCCT에 추가하면 뇌경색 진단 정확도를 크게 높인다는 건 분명해요. 이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민감도, 그러니까 병변을 찾아내는 능력 자체는 DWI를 포함한 MRI가 CTP보다 우수하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CTP의 정확도 한계도 말씀하셨고 MRI가 더 민감하고 특이도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MRI를 쓰는 게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것 같지만 놀랍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증상 발생 6시간이 지나서 혈전 제거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규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클리어라는 등록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CTP를 기준으로 혈전 제거술을 받은 환자들이나 MRI, 즉 DWMRMP를 기준으로 받은 환자들이나 3개월 후에 예후를 봤을 때요. 일상생활 독립이 가능할 정도로 예복한 비율, 이걸 MRS 0점에서 2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이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었다고요? 네, CTP 기준 환자는 약 44%, MRMP 기준 환자는 약 39% 정도가 좋은 예후를 보였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P가 0.5.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분명 기술적으로는 MRI가 더 우수해 보이는데 왜 최종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혈전 제거술이라는 치료 자체가 워낙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술 대상이 되는 환자를 잘 선별하기만 하면 그 선별에 사용된 영상 기법의 미세한 차이가 최종 예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치료법 자체가 강력해서. 네. 또 CTP나 MRMP 모두 살릴 수 있는 뇌와 이미 죽은 뇌의 비율을 평가하는 데는 충분히 유용하고 이게 혈전 제거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기술 모두 적절한 환자 선별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병원의 가용 자원이나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CT는 대부분의 응급실에 다 있고 검사 시간이 매우 짧으니까 신속성이 생명인 뇌졸중 진료에 아주 유리하죠. 그렇죠. 반면에 MRI는 검사 시간은 좀 길지만 더 정밀한 정보를 주고 방사선 피폭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따라서 병원의 24시간 응급 MRI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환자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MRI를 선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거나 혹은 시간이 정말 촉박하다면 CTP가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검사를 선택하든 최대한 빨리 시행하고 정확하게 판독하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떤 검사든 빨리 하는 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이런 영상기술의 발전이 뇌졸중 임상시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뇌졸중 임상시험 동향 보고서를 보면요. 과거에는 단순히 증상만 보고 환자를 나누던 것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요. CT나 MRI 영상 소견, 특히 오늘 다룬 CTP나 MRP, DWI 같은 이런 영상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치료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아주 정밀하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 환자 선별에 쓰이는군요. 네, MR 클린이나 EXTEND IA 같은 아주 중요한 임상시험들이 바로 이런 영상 기반 선별을 통해서 혈전 제거술의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했죠. 또 치료 후에 최종적으로 뇌경색 부피가 얼마나 남았는지 측정해서 치료제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이 영상 기술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기술이 이렇게 중요해지면서 이게 검사 방법이나 판독 기준이 병원마다 막 다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표준화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 영상 표준화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장비로 어떻게 촬영하고 또 어떤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독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된 규약이 있어야 연구 결과의 신뢰도도 높이고 또 실제 진료에서도 일관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뇌졸중 임상시험 영상을 다룰 때는 그래서 5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피드, 신속성이죠.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리프로듀시빌리티, 재현성, 그리고 센트럴라이제이션, 중앙 판독. 아, 복잡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래피드 같은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는 이런 표준화나 재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뇌졸중은 정말 시간이 생명이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CTP와 MRIP 같은 첨단 영상 기술 덕분에 의사 선생님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뇌 상태를 파악해서 어쩌면 과거에는 치료를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르는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CTP는 빠르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 MRIP는 DWI를 포함했을 때 정확도가 높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기술 모두 적절한 환자를 잘 선별해서 혈전 제거술 같은 효과적인 치료로 연결하는 데 사용될 경우에는 최종적인 환자 회복 결과는 비슷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검사가 더 우월한가 이걸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모든 뇌졸중 의심 환자가 가장 신속하게 필요한 영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까 이런 고민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스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뇌졸중의 골든타임부터 뇌 속을 들여다보는 놀라운 영상 기술까지 깊이 있는 탐험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루카맨이 연구진도 언급했듯이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이 복잡한 관료 영상을 분석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머지않아서 AI가 인간 전문가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뇌 영역을 찾아내서 치료 결정을 돕고 전 세계적으로 뇌졸중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영상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의료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 전문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할지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깊이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